교육 채널. 새로 왕위된 세조는 단종을 상왕으로 추대하고 자신의 동생 집인 금성대군의 집에서 살게 했습니다. 상왕이 뭐냐 하면 나에게 왕자리를 물려주고 대신 내 고문 역할을 하는 거지요. 즉, 나한테 정치적인 조언을 해주면 된다는 말씀. 어린아이에게 드릴 것도 없겠지만 말이에요. 에고, 말이 좋아 상왕이지. 거처하고 있는 곳에 군사들 10여 명이 항시 붙어 있으며 감시하고 있으니 자유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 감옥 생활이었지요. 이제 세상은 완전히 세조의 것이 되었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글쎄,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받들어 모신 게 아니더군요. 이런 고향 것들 같으니라고 말이죠. 글쎄, 그 뭐라고 하더라. 누굴 복위시키네 마네. 그러지 뭐예요. 그렇습니다. 지편전 출신의 젊은 학자들인 성삼문과 박팽년을 중심으로 단종 복위 운동을 비밀리에 전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정의가 살아나야지요. 젊은 학자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군요. 이 소식을 김종서 영감이 전해들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김종서 영감의 마음을 알아보는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내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게 만들었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고 느꼈지요. 때마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세조가 명나라 사신들을 축하해주는 연회 자리에 참석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거든요. 성삼문은 동지들과 상의하여 연회석에서 세조를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때 거사가 성공했다면 단종은 다시 왕위에 올랐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거사는 배신자로 인해 사전에 발각되고 말았지요. 이게 다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순 없는 법이니까. 세조를 죽이기 위해 거사에 동참할 사람들은 누구누구였을까요? 글쎄, 주동자가 자그마치 7명이나 된다고 하더군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응부, 유성원, 그리고 플러스 김문기가 바로 그들이었는데 워낙 훌륭한 인재들이라 그냥 죽이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회유해 보려고도 했지요. 나라고 손에 피 묻혀가며 살고 싶었겠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순리대로 살고 싶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주모자들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특히 거사를 주도했던 성삼문은 시뻘건 단도인두로 다리를 지지고 팔을 자르는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세조를 나으리라 불렀습니다.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임금인 나에게 나으리라니. 내가 무슨 양반집 대감이란 말인가? 박팽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세조가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전혀 미동이 없었습니다.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물론 아프지 않게 물으려 했는데 이건 잠시 농담이었어요. 네가 이미 나의 슈나임을 자처했고 내가 준 녹을 먹었으니 비록 네가 지금 나를 업신여겨도 다 소용없는 일이다. 그랬더니 박팽년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나는 지금까지 나으리를 한 번도 전하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녹도 먹지 않았소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요. 박팽년이 어떻게 세조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박팽년이 충청감사로 있으면서 조정에 보낸 보고서에는 신하를 뜻하는 신자 대신 거자가 써져 있었고 박팽년의 집 창고에는 내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받은 녹봉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지요. 이런 고양 것들 같으니라고 말이죠. 이런 걸 보고 멋진 사육신이라고 해야 하나요?
세조에 반대하여 죽은 6명의 신하를 두고 그래서 충신이라는 이름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신하란 무릇 충성스러워야 하는 법이지요. 자신의 소신을 위에 서면 어떤 시련에도 굽히지 않는 강직함도 있어야 하고 말이죠. 한편 세조의 왕위 찬탈에 항의하여 벼슬을 내놓고 운동하여 살면서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6 선비가 있었습니다. 잠시 역사 현장으로 가볼까요? 이들을 사육신에 빗대어 생육신이라 하는데 이들의 일편단심 절개는 사육신의 추상 같은 고된 절개와 함께 지금까지도 추앙되며 귀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발로 끝난 단종 복위운동은 작은아버지인 금성대군의 집에 갇혀있던 단종에게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단종을 상왕이 아닌 노산군으로 강등하고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를 보내도록 하라. 아, 한나라의 임금이었던 분에게 왕족에게나 붙이는 존칭인 군을 붙이다니. 오호 통제로다. 그나마 조카였기에 여기서 끝난 줄 알아야지. 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을. 분하다, 분해. 죽은 자는 말이 없다던데 대감은 참 말이 많구려. 내가 오죽 억울하면 이러겠소이까. 한편 단종이 영월에 살고 있을 때 금성대군이 비밀리에 단종 복위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도 사전에 발각되어 금성대군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같은 핏줄을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했어야 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오. 배신은 핏줄이든 아니든 싹을 잘라야 후환이 없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단종 또한 연루자로 몰려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지 2년 만인 1457년의 일로 16세였으니 요즘으로 하면 중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였습니다. 이렇게 한많던 인생도 끝이 나는군요. 꿈도 펼쳐보지 못한 어린 임금이 불쌍해서 어찌할꼬.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몰지각한 사람 같지 않소이까. 강원도 영월에 가면 청령포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550년 전에 단종은 평민으로 강등되어 한만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